김민재 선수가 키미를 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미넨으로 이적한 이후에 프리시즌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마 투엘은 포백을 쓸 것 같은데 센터백 두 자리를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김민재 셋 중에 누가 차지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니까 또 있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 싹 풀어보겠습니다. 투엘이 좋아하는 빌드업 성향. 자, 투엘이 첼시를 맡았던 212 시즌에 모든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한 시커스당 평균 패스 횟수, 그러니까 우리가 볼 한번 잡았을 때 평균적으로 패스를 몇 번 돌리나 요걸 살펴보면 1위가 펩시티, 2위가 첼시였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투엘 감독이 펩 다음으로 짧은 패스를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축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투엘은 때로 직선적인 축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도르트문트 파리에서도 기본적으로 짧게 만들어 나가는 축구를 선호했어요. 자, 그런데 투엘 감독의 이런 성향이 김민재 선수의 빌드업 스타일과 궁합이 참 잘 맞습니다. 물론 더리우트랑 우파메카노도 짧은 빌드업 잘하죠. 근데 지난 시즌 세 선수의 롱패스 시도 횟수를 비교해보면 김민재가 344회, 우파메카노가 439회, 더리우트가 279회예요. 여기서 재밌는 건 우파메카노가 김민재 선수보다 800번 정도를 덜 뛰었는데 롱패스 시도는 100번 정도를 더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파메카노의 롱패스 성공률은 세 선수 중에 가장 높긴 합니다. 근데 투엘이 짧게 만들어 나가는 걸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비교적 롱패스 시도를 덜 하는 김민재, 더리우트 박아놓고 조금 더 섬세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 두 선수가 롱패스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김민재 선수는 조금 다른 종류의 롱패스를 즐겨합니다. 바로 스위칭이 뭐냐면 가로로 40m 정도를 가로지르는 전환 패스예요. 지난 시즌에 세 선수가 스위칭을 얼마나 했는지 비교를 해보면 김민재가 34회, 우파가 18회, 더리우트가 17회예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우파보다 전방으로 보내는 롱패스는 덜 했을지언정 반대로 쫙쫙 찢어주는 전환 패스는 더 많이 했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이러면 투엘 감독이 또 좋아할 수밖에 없지. 왜? 적절한 반대 전환은 짧은 빌드업 축구의 필수적인 요소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김민재 선수의 전환 패스가 개쩔었던 적이 있습니다. 볼이 라이머, 김민재, 데이비스한테 갔다가 데이비스가 김민재한테 다시 내준 상황이었어요. 요런 상황에서 아마 99%의 센터백은 뒤에 빠바르한테 백패스를 했을 겁니다. 근데 김민재 선수는 여기 있던 키미의 앞쪽 공간이 넓은 걸 확인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하더라고. 원터치로 유 선수한테 안 걸리게끔 조심하면서 패스 강도도 적당히 조절해서 딱 요쯤에서 스피드가 죽어. 받기 너무 편해. 그래서 키미가 이 볼을 잡고 앞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앞에 공간이 넓으니까 슬금슬금 전진한 거야. 그리고 짧은 패스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완벽한 골 찬스를 만들었다고요. 물론 들어가진 않았지만, 자, 만약에 아까 요런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그냥 빠바르한테 줬다면 상대 미드필더가 키미를 이렇게 눌렀을 겁니다. 그러면 빠바르가 키미를 줘도 앞으로 못 돌아서는 거야. 근데 김민재는 원터치로 반대 전환을 하면서 돌아서게끔 했다. 찬스를 만들게끔 했다.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투엘 감독이 엄청 모든 감독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 자, 그리고 빌드업과 관련해서 투엘 감독이 우파메카노보다 김민재 선수를 더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파는 볼을 좀 오래 갖고 있는 편이고 김민재 선수는 원터치로 바로바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우파메카노가 왜 볼을 오래 갖고 있냐? 본인 자체가 워낙 빠르고 전진 드리블이 좋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가 압박해오면 그걸 제껴가지고 앞쪽에다가 패스해주려고, 그래서 일부러 오래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유인하는 거지. 자, 물론 좋아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빌드업 템포가 죽어. 그러면 그 시간에 상대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을 하나씩 물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간 만들기가 어렵겠죠. 패스 돌리기 어렵겠죠. 그럼 여기서 풀어나가는 방법은 우파메카노가 상대 공격수를 제껴내는 거, 그거 하나인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파가 뺏기면 어떡할 거야? 바로 실점 위기죠. 맨시티랑 할 때 자꾸 뺏겨가지고 위험했잖아요. 자, 반면에 김민재 선수는 우파랑 다르게 원터치로 그냥 바로바로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빌드업 템포가 올라가죠. 그러면 앞에 있는 미드필더들도 패스 주고 움직이고 계속 상대를 헷갈리게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죠. 결국 프리맨 하나 만들어서 쉽게 풀어나갈 수 있죠. 이런 면에서 투엘이 또 김민재를 조금 더 좋아하지 않을까. 찬스 메이킹. 자, 얼마 전에 미넨데 리버풀전에서 김민재 선수가 그나브리한테 로빙스로 기가 막히게 찌른 거 보셨죠? 요거 골로 가지고 어시됐다고. 패스 코스 미쳤고 패스 질감 자체도 너무 가볍더라.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 선수의 찬스 메이킹 관련 스탯을 비교해 봅시다. 먼저 샷 크리에이팅 액션, 즉 패스를 하거나 드리블 이후에 파울을 얻어내서 슈팅까지 가게 하는 공격적인 액션들, 요걸 90분당 몇 번 했는지를 비교해 보면 김민재가 1.13회, 우파가 0.88회, 더리우트가 0.89회입니다. 김민재 1등. 자,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패스 말고 드리블을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보셨죠? 가와사키전에서 패스 커트해가지고 쭉 올라간 다음에 컷백 준 거 보셨죠? 멋이 될 뻔했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 세 선수의 전진 캐리 횟수를 비교해보니까 김민재가 51회, 우파가 40회, 더리우트가 18회예요. 요것도 김민재가 1등이네. 김미희는 쉬어. 자, 키미희는 현재 미넨의 핵심 미드필더입니다. 공수 양면에서 영향력이 엄청나고 경기 조율하죠. 찬스 만들죠. 대체 불가야. 자, 그래서 키미희를 애꼈어야 하는데 제가 프리시즌 경기들을 쫙 관찰한 결과 김민재 선수가 키미희를 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 김민재 선수의 수비 커버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키미희가 수비를 덜하게, 그래서 체력을 애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미넨이 가와사키랑 할 때 김민재 선수 보니까 이렇게 침투하는 상대 공격수 따라갔다가 또 안쪽으로 침투하는 공격수 따라갔다가 혼자 다 커버하고 다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왼쪽 풀백인 데이비스의 뒤쪽 공간이 뻥 뚫리면 미친 듯이 튀어나가서 커버한다고. 근데 요번 프리시즌 중에 더리우트가 왼쪽 센터백을 보고 있을 때 똑같이 왼쪽 풀백 뒷공간이 노출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리우트는 뒤로 처지더라고. 안 나가고. 그래서 여기 있던 키미가 전속력으로 뒤쫓아갔지 뭐야. 그때 제가 딱 생각한 게 저거 김민재였으면 튀어나갔을 텐데, 그랬으면 키미가 여기서 그냥 쉬었을 텐데, 키미 불쌍하다, 패스 찌르랴, 수비하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자, 물론 더리우트가 모 선수처럼 무조건 처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나가야 될 땐 확실하게 나가서 부시는 선수예요. 그렇다고 처지는 게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지. 더리우트 내리고 키미도 내려오면 수비가 이중으로 되니까 더 탄탄하다고. 하지만 김민재 선수 어떻습니까? 발이 워낙 빠르니까 커버 범위도 넓고 수비 오지게 잘하니까 혼자 그냥 수비를 다 해. 뭐 이중 수비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되면 키미가 아무래도 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김민재가 튀어나가서 여기 커버를 해. 그러면 이 볼을 키미한테 바로 연결하겠죠? 그러면 미넨이 바로 역습 가겠죠? 그러면 키미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으니까 패스 전방에 찌르고 쓱 올라가서 역습 지원하겠지. 그게 뭔 말이야? 역습에 참여하는 공격 숫자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김민재의 존재 덕분에 수비에서 마이너스 1명 해도 되고 공격이 플러스 1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나폴리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좋았겠어요? 김민재가 혼자 수비 다 해주니까 공격 숫자를 늘릴 수가 있었던 거죠. 세트피스의 중심. 자, 지난 시즌에 세 선수의 공중볼 성공률을 비교해보면 김민재가 65.8%, 우파가 52.3%, 더리우트가 60.5%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미넨의 프리시즌 경기를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미 세트피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리버풀하고 경기할 때 코너킥 공격하는 장면을 보시면 매번 이렇게 섭니다. 키미히는 킥하고 텔, 하바르, 그나브리, 그리고 살짝 뒤에 우파메카노, 그리고 파포스트 쪽에 김민재, 그리고 김미희가 킥하기 전에 오른손을 들어요. 이거는 파포스트로 길게 붙이겠다는 신호야. 자, 그러면 볼이 쭉 가요. 그러면 김민재가 헤더 따가지고 반대로 떨궈 놓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이 골 넣으려고 다 댐비는 거야. 전반전에만 요걸 4번 시도했어. 자, 그런데 요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누굽니까? 볼을 반대로 떨궈주는 김민재 선수죠. 물론 키미의 킥이 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헤더 싸움을 이겨가지고 반대로 떨궈야 골을 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요 역할은 그 팀에서 헤더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민재가 그 역할을 했다. 이미 세트피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빠른 적응력. 자, 김민재 선수는 터키에서나 이탈리아에서나 적응 기간 같은 게 아예 없었죠. 그냥 바로 적응했죠. 그러니까 미넨에서도 개막하자마자 바로 적응해가지고 투엘의 사랑을 듬뿍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전 팀들보다 적응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 게 터키에서부터 영어를 써왔으니까 이제 다른 선수들이랑 영어로 소통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유럽에서 적응을 잘하는 이유는 아내분하고 따님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거 진짜 클 거라고. 왜냐면은 옛날에 해외파 선수분들, 특히 미혼이었던 선수분들 얘기 들어보면 훈련 끝나고 혹은 경기 끝나고 집에 가면 그렇게 외롭대요. 한국이 얼마나 그립겠어.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기기 쉽지 않죠. 근데 김민재 선수는 딱 가족분들하고 같이 계시니까 훨씬 낫겠죠. 실제로 나폴리에 계실 때 아내분이 한식을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보니까 진짜 해외파 선수분들은 조금 일찍 결혼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구자철, 기성용, 설기현 선수는 24살 때, 이청용 선수는 25살 때, 이영표 선수는 26살 때. 2010년에 대한민국 평균 초혼 연령이 31.8세니까 확실히 빠른 거죠. 물론 젊은 나이에 유명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래서 빨리 한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타지 생활에서의 외로움이 빠른 결혼을 하게끔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미혼인 손흥민,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하고 같이 사시죠. 그게 진짜 클 거예요. 코처블. 자, 유럽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 얼마나 코처블합니까? 코처블이 뭐죠? 코칭하기 좋은 선수.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렇고 또 유럽에서는 해버지 손흥민 선수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죠. 김민재 선수도 최근 인터뷰 보니까 최 감독님이 뛰라면 어디서든 뛰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초군사훈련 마치고 미넨 측에서 김민재한테 휴가 좀 더 즐겨. 그리고 우리 어차피 아시아 투어 때문에 일본으로 가니까 일본으로 합류해. 이랬는데 김민재 선수가 바로 독일
독일로 가서 조기 합류했죠. 이러니 투엘 감독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미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죠. 투엘 감독이 내 장점을 얘기해주는데 그게 너무 세밀했다. 나를 잘 아는 감독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언제 어떻게 쓰겠다라는 명확한 플랜을 가지고 영입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비싼 이적료를 들여가면서. 아무튼 오늘 김민재, 우파, 더리우드 계속 비교를 해드렸는데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수비수잖아요. 수비를 잘해야겠죠. 세 선수가 지난 시즌에 드리블을 하는 상대 공격수한테 덤벼가지고 볼을 뺏어낸 확률을 비교해보면 김민재 88.6, 우파 64.3, 더리우드 59.3입니다. 김민재 압도적이에요.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 빨리 보고 싶습니다. 리그 최고 수비수, 아니 세계 최고의 수비수 가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